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저 어떤가요? 오늘 저 영화 클래식의 손예진. 오, 완전 70년대 네. 풍으로 왔는데요? 네. 손예진은 아니고 이제 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손예진은 아니고. 아, 근데 느낌이 왜 이수일과 숨쉬는 느낌이죠? 그건 너무 너무했죠. 넘어갔어. 저 오늘 손예진의 친구 1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왔는데 그 충장축제 곧 하잖아요. 예. 근데 충장축제 작년에 안 했잖아요. 그쵸? 작년에 안 했나요? 하긴 했는데 비대면으로만 하고 규모를 대폭 줄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예. 충장축제는 또 나가서 즐겨야 제맛인데. 근데 이번에는 18일 날부터 네. 4일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올해가 또 더 기대되는 이유가요. 예? KCTV 광주 방송이 축제 기간에 충장축제 텔레비전을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피디님? 맞아요? 맞나요? 그럼 생중계로 네. 하는 겁니까? 네. 그런가 봐요. 매일 오후 충장축제 기간에요.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충장축제를 KCTV 광주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좀 나오기 염려스러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죠. TV 그리고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너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충장축제 신나는 이야기는 끝났고요. 저희가 오늘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됐잖아요. 예. 예상하셨나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국민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전남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조금 그래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광주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타 후보에 비해서 저희 뭐 주변 저희 세대들도 홍준표 후보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인기가 많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님은 그 걔한테 사과 준 그거 보는데 이게 그냥 어쨌든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른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걔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이렇게 비하를 하는 인신공격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진짜 상당히 내가 화가 나대요.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방송용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심이 민심을 꺾었는데 당심이 민심을 꺾던 선거가 그쪽 편에서 보면 잘된 선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네.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38%, 네. 당원에서 47%. 홍준표 후보는 여론에서 48%, 당원에서 34%. 그런데 민심의 차이가 네. 10%가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20대, 30대, 40대가 이제 거기를 떠나면 갈라질 것이다 하는 것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호남에서 봤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형편없는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18 문제나 군사쿠데타 문제로 전두환을 옹호했던 발언 때문에 개사과로 인해서 많은 여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본부장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장인의 문제, 본부장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장인 아니고 장모님. 장모님.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아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후보를 굳이 택했을까 하는 건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민심을 당심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패턴대로 나오는 것인데 이건 정반대가 됐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큰 망망대의 큰 배는 갑자기 조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탄력성이 강한 당에서는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국민의 시각에 맞게 정서에 맞게. 저는 당은 무릇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망망대해에 떠 있는 큰 배가 당심이 한번 방향으로 쏠리고 방향을 잡으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당심의 구조를 가진 당은 저는 썩어 있는 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느 당이든.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선정된 걸 보고 거대한 파도의 국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당은 반드시 실수할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주에 온다고 하니까 어떠한 또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요. 윤석열 후보의 광주 공약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경선 과정에 광주 와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광주를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 전남을 우주공학 산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만들겠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당과 논의해서 후보를 각 지역마다 공약을 내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의 후보들이 광주에 내놨던 것 그리고 같은 당의 후보들이 광주에 내놨던 공약과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가 없이 얼척없이 공약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들어도 이상한 게 아까 뭐 만들겠다 전남을 뭐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안 만들어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이미 하고 있거나 이미 다 포함되어 있거나 네. 그만큼 공부가 안 돼 있고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물론 정치에 들어온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하지만 당과 어떤 논의를 할지도 궁금하지만 그런 과정에 10일 만에 이제 5일, 3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광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엄청난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가져와야죠. 네, 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제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그 아까 윤석열 후보의 이 공약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지? 원래 우리는 하고 있는데 좀 뻔뻔하고 너무 이제 식상해가지고 뻔하고 식상해서 그랬던 거는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광주로 얘기를 넘어가 보시죠. 광주는 지금 재개발이 곳곳에 있습니다. 재개발을 예. 하고 있는 곳이요. 또 하다가 멈춘 것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주 도시철도 공사가 지금 2호선이 준비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광주가 지금 거대한 공사장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대한 공사장 같은 것은 좋은 현상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무언가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 움직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네요. 좋은 의미이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도시철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SOC 투자인 거잖아요. 네.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것을 나는 전철 안 타니까 지하철 하면 안 돼. 이런 논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다 감수할 그렇죠. 문제라는 네. 것이죠. 지금 현재는 공정이 30% 정도 돼 있고 네. 또 30% 정도의 과정을 광주시가 자세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노선을 이렇게 적당히 알면 혼잡스럽고 복잡한 길은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진행 상황을 좀 보면 네. 도시철도 건설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 혼잡스러운 지역은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맨날 똑같은 길 가면서도 맞아 여기 막히지 하면서 준비를 안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맨날 그 길을 다니는데요. 여러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걸 조금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뿌듯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 철도공사 하는 거 보고 저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지금 2호선까지 깔고 이런 건가? 약간 으쓱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20년 동안 네. 끌어왔던 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네. 1994년도부터 시작됐던 일이에요. 처음에 1호선 생길 때 네. 현재 1호선대로 하고
이렇게 가면 네. 금남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동서로 한다면 금남로를 기점으로 남북철도를 이렇게 잇는 이렇게 교차하는 네. 그것을 94년도부터 이야기했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여기까지 오다가 이걸 합시다, 맙시다. 지하철 1호선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보는데 하면 안 됩니다. 합시다, 맙시다부터 시작해서 이걸 땅 위로 올립시다, 땅 밑으로 내립시다. 어떤 건 트램으로 합시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지하철로 합시다. 이러다가 2018년에 이용서 시장이 당선돼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론화시켰고 그전 시장 때에는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계속 4년간 아무것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론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17년 만에 시민들의 소관 사업이 되었고 이거 보니까 언론인이 광주시장 현재 시장에 잘한 10대 과제에 하나로 뽑힌 것도 있고 또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잘한 일 15가지 중에서 하나로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이걸 하면 생산 유발효과 1조 8천억이 생긴답니다. 우와. 고용 창출 효과가 18,000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통혼잡 비용 손실이 없는 것이 대략 1,800 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계속 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비용이 당초보다 와 정말 1조 원이 더 늘어난다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는데 1조 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음부터 했던 예산은 1조 7,400억 됐습니다. 대략 한 1조 한 7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3조 1,400이니까 네. 그때보다 지금까지 1조 4천억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17년 전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010년도 할 때 네. 이때 1조 7,400억이었어요. 네. 2018년도에 공로를 할 때 2,500억, 2,600억 정도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때 1조 1,700억 정도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9천억 정도가 늘어나서 3조 1,400억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9천억이면은 어쨌든 사업비의 한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17년 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난 건가요? 왜 늘어난 거예요? 17년 전에는 그때 당시 예측은 1조 8천억이었습니다. 17년 전에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모든 공사나 SOC에 관한 투자 사업은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그 기간이 거칠 때는 초창기에는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포함을 안 시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임금 상승률 특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100% 이상 넘어가 버렸어요. 네. 물가 상승은 31% 정도 올랐는데 물가 상승은 100% 올랐어요. 네. 더구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두 번째로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네. 이것은 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이 생길 때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국회 예산처에서 네. 예산을 계측을 합니다. 이런 계측을 법이 만들기 전까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지점에서는 거기에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만자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일부 구간 지하화하는 문제가 네네. 2단계에서는 3.1km 구간이었고 네. 지상 통과로 승인됐는데 네. 이게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또는 교통량 증가 또는 도로와의 간접 최소화 이런 문제 때문에 지하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흐름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예측이 불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모든 공사는 초창기에 후반기부터 예산 공사가 늘어난다. 네. 그런데 초창기에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5억 들어갈 것을 15억 들어간다 하면 하겠어요? 다 안 한다 그러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돈을 더 주긴 해야겠네요. 저도. 네. 어쨌든 물가도 당연히 상승했고 네. 인건비 당연히 상승했으니까 그것도 돈을 예, 당연히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지하화 이런 거는 안전 문제에 직결이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돈을 줘야겠네요. 예. 네, 광주 시민으로서 좀 너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제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이게 나랏돈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뉴스에 나오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국비가 60%, 시비가 40%니까 내가 내는 예산의 일부가 이리 들어가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내가 내는 일부 돈이 시비에서 지하철을 만든다고 안 만든다고 해서 내가 예산을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나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하철로 가는 것이죠. 내가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40%를 내가 내는 건 아닙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그 중에 이 예산 중에서 여기는 지하철로 가고 여기는 어르신 복지로 가고 뭐 장애인 연금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대략 3조 1천억 중에서 1조 2천억 정도는 지하철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하철이 안 만들어지면 이 예산은 다른 데 쓰이겠죠. 다른 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돈이 늘어나니까 내가 그만큼 늘어나고 해서 내 세금은 어차피 낼 것인데 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개념이지 내가 세금이 더 늘어나가지고 지하철 하니까 내 돈이 5원 낼 것을 150원 낸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심이 되네요. 아, 더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희소식이네요. 네. 대신 이제 네. 그런 지점에서 광주시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이걸 공론화하면서 네. 처음에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9,300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민들이 짜증내고 믿지 않아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나 차기 시장이 했던 것이랑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건데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건데 초창기에 공모를 할 때는 내용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돈이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행정이 안일하게 본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예측 못한 공무원들은 안일하고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그 행정 공무원이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이렇게 뻥튀기로 많이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야 나중에 욕 안 먹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측 가능히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역으로 드리면 네. 그 행정을 기획하고 입안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단대 국장 과장 가 있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그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 실명제.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 그래야 성의껏 잘할 것인데 여기 2년 있다가 가버리면 돼. 2년만 끝나면 책임 안 지니까. 2년만 버티면 안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결정 안 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 시책 실명제 같은 것은 저는 꼭 어쩔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제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맞는 거는 같은데요.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시는 뭐 앞으로 그런 입장을 정확히 왜 그때의 예측과 지금의 현실이 다른 것에 대한 시민들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지역사회에 공사하고 뭘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그간에는 다 서울 사람도 해먹어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 공사 발주권이 지방 업체와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해가지고 우리 고용률이 지역 주민 고용률 73% 와. 고용을 하고 있고 네. 지역 장비 사용률이 86%예요. 대단히 잘한 거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지역 자재 사용률이 68%. 이거니까 기존에보다는 상당히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광주에서 생기는 공사는 저는 제 생각 같으면은 이제 수급을 할 수 있는 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건설 자재를 서울에서 싣고 온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잖아요. 그럼요. 비용도 많이 네. 그러니까 저는 100%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생산 네.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1조 8천억. 근데 쓰는 것보다 버는 게 2배니까 좋네요. 그래도 이제 근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예. 아까 60%를 이제 그 정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예. 60% 주나요, 확실히? 이건 안 줄 수가 없겠죠. 줘야 돼. 당연히 주는 것이고요. 또 국가는 또 그럴 줄 다 압니다. 예, 다 그럴 줄 알고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지급하느냐 계속비냐 이제 하루 한 번 1년만 주고 마느냐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예. 여러모로 아주 다행입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가려운 것을 다 긁어주시는데 어쨌든 필요 없는 것에 돈이 펑펑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러면 광주 시민들의 오해가 없었을 거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광주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라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예. 가능한가요? 광주시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던데요. 또 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5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다 주자 했더니 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전 조정된다고 보고요. 네. 대략 1,430억 정도, 1,48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네. 이 중에는 대략 지방세 세입 200억, 자치구 부담 10%, 나머지 지방채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시민들 약간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지방채를 다 발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은 230% 50%, 네. 또 채무 부담률이 네. 우리나라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채무 건전성이 뛰어난 나라죠, 우리나라가. 오,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방 정부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4% 정도를 이 지역의 채무 부담률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는 16%. 그렇다면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부담을 해도 1,480억으로 국민들의 전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4인 가족은 40만 원, 2인 가족은 20만 원. 이것이 내년에 지원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제안에 국민생활지원금으로 정리가 된다면 저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국면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을 살리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로 일상회복도 못하고 힘들고 지쳐있던 국민과 시민들에게 대단한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그런 요구와 이용섭 시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선심성이다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선거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제안하려고 지급하려고 보니까 선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선심성 포퓰리스트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광주에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이 코로나 전국에 지친 일상,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이야기다. 선심성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그거 하려고 코로나가 여파가 돼서 내년 선거가 있는 것이지 네.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파퓰리스트나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라고 확정하고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써요, 그런 예. 돈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 10만 원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열심히 냈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광주가 지역 경제도 좀 활활 살아나고요. 광주시도 살림살이도 훨씬 나아지고 10만 원 더 주시고. 네. 이 지점에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광주 상생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알아요. 45만 원 가져가면 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그건 근데 몰랐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45만 원 정도를 광주은행에 가면 50만 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5만 원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5만 원이. 그 50만 원과 10만 원이 돼서 광주 시민들이 지급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만 원 벌어 가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저도 몰랐어요. 일전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주 상생카드를 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광주 상생카드가 있는 줄로만 알았지 5만 원 채워. 45만 원이 없어서 혹시 50만 원 안 타간 건 아니죠? 45만 원 빚내야겠네요. 그런데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잘 마쳤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꼭 썼습니다. 오늘도 저는 너무 이렇게 속도 시원하고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예, 저희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이제 앞으로 지하철 공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시 살림도 나아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하면 좋겠고요. 코로나19도 춘장축제 기간이 넘어가도 잘 극복한 대표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뉴할매 세상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